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지방세 총론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부과 징수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부과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이죠. 두 번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 부과 징수, 보통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 의무자가 희망할 때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12월 15일까지죠. 다섯 번째, 등록 면허세, 지방세이며 신고, 납부입니다. 두 번째, 등록 면허세는 특별시의 세목이다. 정답은 X입니다. 특별시의 세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별소비세에 해당되어집니다. 도세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아닙니다. 특별자치시도는 거의 다 해당되어집니다.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좀 바뀌는데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세, 특별자치시도세에는 해당되어지는데 특별시세에는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시에는 구가 있죠. 그죠? 종로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등록면허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특별시세에 다 들어갑니다. 자, 조세는 등록면허세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담배소비세, 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다 넘겼냐면 시군구에 다 넘겼죠. 그죠? 시군에. 그래서 담배소비세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시로 넘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세 시로 넘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 지방소득세, 그죠? 지방소득세 없잖아요. 도세 전부 다 시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도에는 없습니다. 자, 도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특별시세는 등록면허세가 없다. 자치시나 자치도는 특별 모두 다 해당되어진다. 자, 구세 한번 보세요. 서울과 같이 보면 되는데 등록면허세 일로 넘어왔다. 그죠? 재산세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세로. 시군세 여기 없는 거. 담배, 주민, 자동차, 재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시군세, 담배 소비해서 주민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재산세 내고 지방소득세 올린다. 담배 피면서 주민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재산세 내니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더라. 자,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배우겠죠. 담배 피우는 주민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재산세 내니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더라. 세 번째,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정답은 X입니다. 미제출이죠.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 밑에 잠시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상속증명세는 별도로 나옵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는 경우, 즉 부정한 방법 나오면은
10년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미신고했다. 그죠? 미신고했다. 이때는 7년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5년 해놨죠. 그죠? 5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 다음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상속, 정려로 취득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죠? 상속, 정려를 하고 안 했다. 과세 표준 미수감이 7년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 명의가 아니죠. 타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실상 과점주주로 되었는데 미신고했을 경우, 이때도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그 이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죠? 신탁 약정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그 실권리자가 취득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미신고하였다. 이때도 제척기간이 1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과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 미신고, 그 다음에 부정신고 이 외에는 모두 5년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과세표준 신고 미제출이기 때문에 7년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합니다. 얼마를 취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이의 신청 없이 심판 청구, 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조세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신청을 받은 곳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결정 통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은 좀 이제 이 신청보다 좀 더 길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또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고 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신청 없이 바로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 가능하고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신청 없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중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 청구,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 없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거치고 난 다음 행정소송을 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합시다. 여섯 번째,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조세 총론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10만 분의 25죠. 그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분의 25 곱하기 1수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한 무신고, 부정한 과소신고는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국세의 경우 3%가 되어집니다. 7번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어졌습니다. 이때 순위를 보면 첫 번째, 공매 경미에 사용되어진 비용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이 두 번째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재산에 부과되어진 세금. 이는 법정기일 전이든 법정기일 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세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고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죠. 그리고 난 다음 기타 임금채권, 일반 국세, 지방세, 기타 채권, 공과금 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법정기일 후에, 그죠?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3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순위가 바뀝니다. 그죠? 네 번째, 일반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하고, 일반 국세와 지방세가 결정된 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었으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 공과금이 뒤로 밀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두 개가 전에 담보를 잡았느냐, 그 다음에 후에 담보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 징수금 징수에서 법정기일 전 피담보 채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 채권이 법정기일 전 설정하거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더라도 항상 피담보 채권에 우선합니다. 9번째, 이 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결정 통지를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 통지 기간이 끝난 날, 결정 통지 기간이 끝난 날 다음부터 90일 이내에 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신청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 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 신청 기간 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 하나 재해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이런 재해가 모두 끝난 것이 바로 사유가 소멸한 날이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었던 사유 발생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12번째,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이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13번째,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던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문제죠.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14번째,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이의 신청 없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합시다. 15번째,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요 콤마가 빠졌는데요. 1천만원 미만일 때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을 때, 즉 행정소송,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고 이 신청을 제기한 경우, 또 이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이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기간, 수정할 기간이죠. 보정기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보정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양식이나 필요한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데 보정하지 않았다, 고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신청을 당연히 기각할 수 있는 것이죠. 17번째,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송달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정답은 X죠.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위와 같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면 되는 것이죠. 18번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그 외에 공시 송달해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주소,
영업소가 국 외에 있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 서류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기 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